네, 안녕하세요. 문자 드렸었던 시우카의 정진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인수금을 조금 받고 네, 그러시죠. 아무래도 선납금 4천을 내셨고 차량 금액은 실행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안내 드릴게요. 반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수해서 판매하시거나 승계하시거나. 그런데 처음에 하나캐피탈에서 하실 때 조건을 살펴보면 60개월로 지금 현재 8개월 지났고 나머지 52개월 남으셨어요. 그리고 실행 금액은 1억 1,090만 원 이 정도 되시고 보증금은 없고 선납금 4천만 2천 원, 매달 리스료가 195만 5천 원인데 그 중에서 선납금 67만 원 빠지고 128만 8천 원이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잘 모르셨겠지만 10.5% 받으셨어요. 돈 낸 것 치고는 높게 받으셨어요. 보통 이 정도 보증금으로 들어갔으면 6% 들어가면 정상 금액이에요. 리스 이율은 2배 정도 받으신 거예요. 이 차를 혹시 하셨던 분이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랜드로버를 타다가 이거를 정리를 하고 제규어로 같은 지점장님이 이거를 해주셨는데 월 납부료를 조금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정리하면서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비용을 줄이자 이러면서 선납을 시키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액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약간 높여서 전체 리스 금액을 높인다 하더라도 고객들께서는 잘 못 느끼세요. 이분하고는 앞으로 거래하지 마세요. 이자 총액이 2,500만 원이에요. 1년에 500만 원이고 월 41만 7천 원이 이자예요. 이거를 2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었는데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 지점장이 800에서 1000만 원은 자기 인센티브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납정산서는 선수금 빼고라 3,900만 원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얘는 인수해서 판매하는 거 중고차 시세로 보시면 똑같은 2020년 차가 7,3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수정산서에 8,368만 원이에요. 실제로 정리를 해야 될 때 차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300이니까 여기서 1,000만 원 보태주셔야 되고요. 인수하셔서 취등록 하시게 되면 계산서 금액이 1억 1,800이에요. 8%. 그러면 이전비만 8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업체에게 넘겨주는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10%예요. 이 차량을 인수해서 판매를 하시려면 2,500 정도를 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리스 승계는 두 가지를 보면 중고차 시세, 그 다음에 이율이 얼마 있느냐. 이율을 10.5%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율 5.5에서 6%로 봤었을 때 이자 970만 원 정리하고 남아있는 미해수 원금이 1억 500만 원. 여기에서 선납하신 금액 중에서 3,460만 원 빼시면 6,800만 원 정도 남는 거니까 승계를 한다면 한 400에서 500. 그런데 리스 이율이 높기 때문에 970만 원 대략 1,0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셔야 되니까 실제로는 리스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로 보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리하면 반납하시려면 3,900만 원 내시고 인수해서 판매하신다 하더라도 2,600에서 2,700만 원 내셔야 되고 리스 승계가 운 좋게 된다 하더라도 500만 원을 내셔야 돼서 고객께서 원하시는 내가 돈을 받고 인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더 타시거나 리스 승계를 아시는 분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년 4월에 신차 금액 1억 1천만 원, 실행 금액 1억 1,100만 원을 주고 실행을 하신 분이에요. 제규어 아이페이스 약간 쿠페 타입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1억 1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선납 처리하고 실제로 7천만 원 정도를 실행하셨겠죠. 그런데 이자율이 거의 10.5%. 보증금을 4천만 원을 했다면 이자율은 아마 저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3점 몇 프로, 4%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2배 이상 주신 거죠. 그거 누가 가져가느냐? 영업사원이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랜드로버나 제규어는 원래 공식 자기들이 하는 거래처가 KB캐피탈입니다. 그런데 하나캐피탈을 썼다는 건 자기가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KB캐피탈보다 더 잘 주는 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고 그 이전에 랜드로버를 타고 있던 걸 넘겨주면서 했으니까 거기서도 분명히 마진을 남겼을 거고 그 고스란히 잘 모르시는 이 고객분께서 가져가셨고 중고차로 떨어내는 2020년 차를 21년에 출고하신 거예요. 아이페이스가 그렇게 인기 있는 차가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고차 감가되는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고스란히 본인이 감가 받으신 거예요. 1년에. 만약에 벤츠나 포르쉐 아니면 BMW를 했었다 그러면 지금
최고거든요. 신차 출고가 안 돼서 거의 동일한 가격. 제가 최근에 포르쉐를 19년 차량 1억 1천만 원에 출고한 차량을 9천만 원 가까이 돈을 주고 완납승계를 주었습니다. 아프네요. 더 이야기를 하기가. 차량 선택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라는 차량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소한 만큼 감가를 받아야 되고, 인증중고차에서 동일하게 1년 지난 거 7,400만 원 났어요. 실제로는 이분 같은 경우 반납 처리를 하게 된다면 9천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완납 승계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7,600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승계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분께서는 500만 원, 저희 수수료 빼고라도 5,500만 원을 손해 보셔야 된다. 그럼 5,500만 원이 올해까지 해서 8개월 됐죠. 한 달에 700만 원 주고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시유카에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신차를 할 때 비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리스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현재 내가 내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야 되는 총액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야 될 때 예측을 해보고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객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잘못했다는 것. 첫 번째, 영업사원을 믿은 것. 두 번째, 검증하지 않은 것. 세 번째, 차량을 즉 비교해보지 않은 것. 이런 총체적인 부분이 한 달에 7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더 차량은 한국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규어 아이페이스 가슴이 쓰리지만 이번 편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됐다. 여러분도 이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출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슬기로운 리스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